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도난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의 한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업주가 범인이 들어오자 문을 잠가버리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검정색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걸어 들어오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과자를 하나둘 담습니다. 그러고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재고와 매출이 차이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매장 주인이 매장 내 CCTV를 확인했더니 해당 남성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던 겁니다. 다음날 새벽 같은 차림의 남성이 또다시 매장을 찾아 아이스크림을 하나둘 손에 챙깁니다. 하지만 그때 매장 문이 잠기고 잠시 뒤 경찰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점 코너에 꼼짝없이 갇혀있던 범인을 곧장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이 주로 방문하던 새벽 시간대에 맞춰 가게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리던 주인이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자물쇠로 문을 잠근 겁니다. 문을 잠근 뒤에 못 나가게 한 뒤에 신고를 주셨고요.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 금일도 물건을 훔쳐가려고 방문했는지 이렇게 추궁하고 하니까 범죄 사실 인정하시고 30대 남성인 피의자는 지난달 7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기간,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관내 각 기업체에 KTX 남창역 정차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순걸 군수의 명의로 발송된 이 서한문은 KTX 남창역 정차에 대한 절실한 바람을 담아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과 운산공단 입주업체 등 406곳에 보내졌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1,400여 개의 기업체에 4만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 중 하나인 온산국가공단에는 461개 사업장에 15,0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 북구 소속 전현직 출신 지방의원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굴산역이 KTX 정착역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북부권은 복합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정차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남창역에 비해 이용객이 10배나 많다면서 부굴산역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KTX 은 올해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으로 현재 미개통 구간인 울산 구간에서만 태화강역, 부굴산역, 남창역 등 3개 역에 대한 정차역 유치 운동이 전개 중입니다. 미개통 구간 내 정차역은 오는 10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서울 아산병원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 이탈 등으로 의료 붕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강도 높은 진료 축소와 재조정을 통해 중증, 응급,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료 재조정 첫날인 오늘 주요 수술은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49% 줄고 외래 진료는 30.5% 줄었다며 정부가 지역의료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6차례의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실시해 상정된 9건에 대해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심의는 건축과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통합심의에 따라 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분야는 50일로 단축했고 건축, 경관 분야는 25일로 줄어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정도 단축됐습니다. S5일이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활동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S5일은 어제 국가유산청과 함께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 등 환경단체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2억 8,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수달과 두루미, 장수하늘소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울산의 각 지방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감투 싸움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남구의회도 신임 의장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간의 갈등이 경찰 고소전으로 비화됐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의원 4명이 지난 3일 남구의회 이상기 신임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른 아침 울산 남부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접수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부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주기로 한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의 직권 남용으로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약한 그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고, 앞서 지난 1일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남구의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이, 부의장은 민주당 최덕종 의원이 맡고 운영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협약을 깨고 부의장과 4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기 의장은 협약을 깬 것이 아니라 자율투표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들 투표에 자율투표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번복 선포 사태까지 빚은 울산시의회는 이미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지난 1일 이성룡 의원에 대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가 본질을 망각한 채 벌이고 있는 감투 싸움은 끝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의회 파행이 반복될수록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결국 지방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권자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자리 싸움인지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와 JCN 울산중앙방송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을 알리기 위해 이웅종의 꿀펫 로드를 제작해 방송합니다. 이웅종의 꿀펫 로드는 반려견 훈련사인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와 동물보건사 경력이 있는 트롯 가수 문초희 등이 출연해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울산 지역의 반려견 동반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웅종의 꿀펫 로드는 오는 5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마다 JCN을 통해 방송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돼 반려동물 동반여행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모 무덤을 개장해 화장하려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울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망인의 막내 아들인 A씨가 자신의 형과 누나를 상대로 낸 분묘구리와 개장,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과 누나가 부모의 무덤을 개장해 화장하려 하자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게 부모의 유지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분묘의 관리 여부는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와 함께 장생포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남구청은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올해 10월까지
장생포 문화창고 맞은편 SK에너지 부진의 저유 탱크에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동구 청년 스테이지 온과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이 어제 독립영화 상영과 기획자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청년 스테이지 온 정혜광 총괄 매니저와 11mm 영화제를 추진하는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 배은정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커튼콜은 2024 울산 문화도시 청년 문화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11mm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립영화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민생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시당은 어제부터 2주간 폭염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 현장을 비롯해 건설 현장과 폭우 위험 지역, 상습 침수 지역을 직접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고 울산시와 각 구군 등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진보당 중앙당과 전국 16개 시도당은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폭염 폭우 대비 민생활동에 들어갑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매년 줄면서 청년 탈울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울산에 유학 온 외국인 청년들마저 학업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울산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인도에서 온 20대 유학생 거르브 씨는 2달 후면 서울로 떠납니다. 전공인 인공지능 관련 대기업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 관련된 분야를 위해 울산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울산에도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분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울산과학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카잉 씨도 졸업 후엔 서울로 갈 계획입니다. 카잉 씨와 같은 젊은이들에겐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문화와 쇼핑, 여가 등 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울산에서 즐길거리 되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가고 즐기고 싶습니다.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실제 울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 순유출이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청년마저 탈울산 행렬에 오를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울산시도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외국인 청년이나 유학생이 울산을 벗어나는 게 우리 지역 입장에선 안 좋으니까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 방안을 어떻게 잡을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일자리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은입니다. 민주노총 경북 울산 지역 본부와 시민단체가 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과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며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진 신임 울산세관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제49대 울산세관장으로 취임한 김 세관장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 지역에서 세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 행정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해 아침 틈틈 짬짬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아침 틈틈 짬짬 운동은 울산 지역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해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은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활용해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초중고 20곳인 운영 지원 학교를 내년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구명조끼 착용률이 저조하자 울산 해양경찰서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울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 사고 분석 결과 연안에서 사고를 당한 피서객 1,008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사람은 139명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마트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의 출입구에 구명조끼 입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피서객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등 구명조끼 생활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에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지점은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일산, 진화 해수욕장 2곳과 나사, 주전, 산하, 간절곶 등 해완관광지 4곳을 포함해 6곳입니다. 조사 항목은 콜레라균, 비브리오 폐혈증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비브리오균 3종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